당신 오늘 며느리한테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안절부절하는 거 못 봤어? 남편의 말에 저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는 걸 어떡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인 제 입장에서 결혼은 며느리라는 새로운 식구를 얻는다는 의미보다 제 아들의 배우자라는 존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는 솔직히 제게는 먼 얘기였죠. 그저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고 제가 부르면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는 순한 아이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딱히 큰 기대도 큰 실망도 할 필요가 없는 관계. 그게 좋겠다 싶었죠.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싹싹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싹싹해서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저 정도면 무난하게 잘 지내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가 집에 오기로 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장을 봐오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식구가 왔으니 잘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솥에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볶고 생선을 굽고 며느리가 왔는데도 굳이 부엌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일 없나요? 그 말에 저는 아니, 괜찮다. 그냥 가서 앉아 있어라. 며느리는 다시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제가 할게요. 며느리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진짜 괜찮다. 며느리는 결국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남겨져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이거만 하고. 엄마, 얼른 오세요.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는 아버님 밥상부터 차려야 했고 아버님이 드시는 국과 반찬은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님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남편 밥상을 따로 차려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엌에서 저는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할게요. 어머니 어서 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하며 제 손에 들린 집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 제 손에 들린 집게를 뺏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면 돼. 라고 말하며 다시 잡채를 볶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서서 저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제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저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그냥 나가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리는 대답하며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겨져 다시 잡채를 볶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음식을 만들고 며느리에게는 앉아 있어도 된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게 다가와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제가 거절하면 다시 거실로 돌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며느리가 제 말에 순종하는 착한 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속마음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민 같기도 하고 답답함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짝 짜증이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명절을 앞두고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온몸이 끈적거렸죠. 아침부터 시작한 일이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마무리할게요. 좀 앉아 계세요. 저는 또 습관처럼 아니다. 됐다. 내가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고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서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왜 그렇게 쳐다보니?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진짜 괜찮으세요? 그때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괜찮냐고 묻는 건지. 제가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건가 싶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럼 괜찮지. 뭐가 안 괜찮냐?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들린 전 뒤집개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팔에 힘을 주며 뒤집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뒤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갔고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을 부치면서도 며느리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며느리한테 너무 매몰차게 대한 거 아냐? 며느리가 안절부절하던데. 남편의 말에 저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는 걸 어떡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 당신은 왜 혼자만 모든 걸 하려고 해?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의 말대로 저는 평생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시아버님 살아계실 적에는 아버님께서 남자가 부엌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저는 모든 부엌 일을 혼자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닮아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부엌 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한 번도 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등장하면서 그 당연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왜 혼자만 힘들게 하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눈빛은 제게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답답함, 서운함, 그리고 미묘한 통쾌함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요. 제 마음속을 헤집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찍부터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에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김치를 담가주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제가 허리를 펴고 앉아 있으려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어머님, 허리 아프세요? 제가 할게요.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저는 또 습관처럼 아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번에도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보였던 답답함이나 연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그렇게 혼자서만 하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댁에 올 때마다 어머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속상해요. 저도 가족인데 저만 편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눈빛과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뒤 부엌을 나가더니 아들을 데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허리 아프시잖아. 당신이 엄마 좀 도와드려. 저는 순간적으로 며느리를 말리려 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왜 이걸 하냐?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이제부터는 안 돼요. 제가 바꿔놓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고, 제가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아들과 남편을 동원해 저를 도와주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저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빛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마치 저를 지켜보는 감시자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서기만 해도 며느리의 눈빛은 저를 향했고, 그 눈빛은 저에게 묘한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들에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제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도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왜 혼자서만 일하시냐고 묻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며느리가 집에 오는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버리려고 했죠. 밥도 미리 해놓고 국도 미리 끓여놓고 반찬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 들어서기만 해도 귀신같이 알고는 따라 들어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그 시선이 너무 싫어서. 뭐 필요한 거 있니?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오는 날이라 저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손을 닦으려는데 며느리가 어느새 제 옆에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라고 말하며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제 손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어머니 혼자만 당연하듯 다 하시려 하세요? 며느리의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왜 어머님만 당연하듯 움직이시려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제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당연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답답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는 그 당연함 속에서 묵묵히 희생해왔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답답함을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보, 어머니가 손을 다치셨어요. 남편과 아들은 깜짝 놀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어쩌다 다친 거야? 엄마, 괜찮아? 저는 남편과 아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쉬세요라고 말하면 그래, 며느라. 고맙다라고 말하고 앉아서 쉬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 며느리는 저보다 먼저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아들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부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며느리가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답답하게 살아왔던 세월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대신 남편과 아들에게 할 말을 다 해주니 저는 더 이상 답답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대신 다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구원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왜 어머님만 당연하듯 움직여야 하죠? 라는 한마디는 제 삶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한마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한 작전이라도 있는 듯. 며느리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 홀로 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서 혼자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즉시 제 옆에 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아니, 괜찮다. 어머님, 저도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그리고 심심한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요. 며느리의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어릴 적 이야기도 하고 제가 시집 와서 겪었던 고생담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저를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아버님과 아들이 차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시키냐? 저 사람들이 뭐 할 줄 알겠니? 오늘 점심 굶을 수도 있어.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같이 사는 가족인데 같이 밥을 차려 먹어야죠.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 남편과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보, 오늘 점심은 두 분이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며느리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엄마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쉬고 계세요.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아들은 결국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아들이 서툴게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칼질을 제대로 못해서 채소를 뭉텅이로 썰었고 아들은 야채를 볶다가 냄비 바닥을 태웠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대신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냥 지켜보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남편과 아들에게 아버님, 양파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여보,
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처음에는 쩔쩔맸습니다. 남편은 칼질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지만 저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서툰 행동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평생을 부엌에서 혼자 해왔던 일들을 이제 와서 남편과 아들이 서툴게나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소금은 그거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보, 불 너무 세게 하지 마.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과 아들이 부엌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지시 아래 그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저는 거실에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과 아들이 서툴게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끓인 된장찌개는 너무 짜서 물을 부어야 했고 아들이 만든 달걀말이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편과 아들이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두 사람이 만든 거 맞아? 남편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 며느리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과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아들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부엌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사 후 설거지를 먼저 하겠다고 나섰고 아들은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 엄마, 오늘은 내가 할게. 쉬세요.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며 역시 우리 아버님, 우리 여보가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집에 굳어진 틀을 깨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어색하고 서툴렀던 시작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아들이 서툴게 만든 저녁상을 먹으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밥맛이 꿀맛이라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 다가오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전 부치는 거 하지 말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명절에 뭘 먹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가족 모두가 전 부치는 거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명절에 그냥 맛있는 음식 시켜 먹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정우 씨는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리는 것보다 같이 놀고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명절이면 당연히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당연함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 명절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엌에서 혼자서 전을 부치거나 갈비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모두가 둘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간단한 음식만 만들어 먹었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작전은 저를 해방시켰고 저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저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 저희 가족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은 곧 며느리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을 며느리가 대신해주고 남편과 아들이 며느리의 지시대로 움직이자 저는 더 이상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 며느리가 저를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안심.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점심으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의 입맛에 맞춰 밥을 해왔지. 제가 뭘 먹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거나 괜찮다. 며느리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은 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만들어 드리죠.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릴 적 어머니께서 끓여주셨던 감자 수제비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감자 수제비나 해 먹을까? 며느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감자 수제비 좋아요. 며느리는 그날 점심으로 저를 위해 감자 수제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준 감자 수제비는 제가 어릴 적 먹었던 감자 수제비와 맛이 달랐지만 저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남이 차려준 밥상에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맛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머님, 뭐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 뭐 갖고 싶으세요?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아들에게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고 아들은 엄마, 정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여행 좀 가보자. 너희들만 갈 거냐?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남편과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며느리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미안해했고, 며느리는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모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며느리 덕분에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고, 가족들은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답답함을 통쾌함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의 침묵을 목소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제게 물어볼 때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먹고 싶다. 나 여기 가고 싶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주고 저의 말대로 해줍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며느리의 작전은 성공을 넘어 저와 며느리 사이를 가장 특별한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어색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거 같이 하실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물음에 그래, 같이 하자. 라고 말하며 함께 부엌으로 향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전을 부칠 때도,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서서 제가 하던 방식대로 척척 일을 거들고,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아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저보다 더 잘 압니다. 제 생일이 되면 아들보다 먼저 미역국을 끓여주고,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 브랜드 옷을 선물해 줍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런 걸 왜 사주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를 위해 돈 좀 쓰세요. 라고 말하며 제 팔을 끌고 백화점으로 갑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화려한 색깔의 옷들을 입어보게 되었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요가 학원 다니실래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요가냐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재미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다녀요.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결국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함께 요가 학원에 다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며 엄마,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내 모습을 되찾은 거야. 며느리는 그런 제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딸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딸보다 더 가까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며느리에게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저의 편에서 저를 응원해 줍니다. 저는 며느리에게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며느리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을 답답함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덕분에 저는 남은 인생을 통쾌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만난 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가,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